쪽방으로 쏴드릴게요. 원래 꼬아실 있죠? 요거를 목경로 있죠? 폴더 만드셔가지고 여기 놓고 앞쪽을 불어주세요. D 드라이브가 없으면 C 드라이브로 넣으시면 돼요. D 드라이브 없으면 C로 바꾸시면 돼요. C 드라이브. 됐네. 그러면 이제 가상화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상화 포커 리눅스 가상화 기초로 배워졌고 이제 가상화 본격적인 가상화로 들어가죠. 가상화 기초가 뭐 리눅스로 배웠고요. 리눅스를 할 줄 아시면 가상화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리눅스는 피처를 걸쳐서 배웠었죠. 올려놓고 연습을 해보시면 되고 가상화를 해봅시다. 가상화도 VS 코드로 정리하면서 문서 정리하면서 사용하시고 다 외울 수가 없으니까 명령어들은 정리를 해놓고 나중에 이렇게 복습하시면서 연습하실 거예요. 명령어들 뭐라고 하나? 네, 그래서 여기 워크 밑에 지금 저번 주에 이제 리눅스 했죠. 네, 가상화를 시작하기 위한 기초 지식 리눅스를 했고. 네, 여기다가 폴더를 하나 만들고 있습니다. 폴더를 하나. 폴더를 만들어주세요. 네, 이거는 이렇게 있습니다. 0이 마이크로 서비스. 책에 보시면 뭐 제일 마지막 장에 15장에 뭐 마이크로 서비스 이렇게 구축하는 형태가 응용 예제가 있긴 한데 그거보다는 제가 중간에 저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게 뭐죠? 리액트와 스프링 부트잖아요. 그걸로 제가 마이크로 서비스를 만드는 예제를 제 걸로 만들어서 올려놨거든요. 그걸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책에 있는 예제들이 여러분들이 안 배우신 파이썬이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해놔서 뭐 의미가 없고요. 그래서 제 걸로 저희 배웠던 거 있죠. 그걸로 하도록 하고 너무 좀 파이썬 어려운 것들은 그거는 뺐으면 너무 머리만 아프고 그런 것도 빼고 될 수 있으면 저희가 배웠던 기술 리액트나 스프링부트 그 다음에 리눅스 시간에 배웠던 쉘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좀 하시고 자바스크립트 이런 거 하시고 책에 있는 예제 바이썬, 뭐 노드 뭐 이런 것들 다 빼겠습니다. 아시겠죠? 머리가 아프고 전시 사람 거니까. 그래서 본질을 벗어나게 샘플이 어려워가지고 쿠버네티스나 도커가 더 어려워 보일 수가 있으니까 다른 걸로 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고 너무 어려운 예제들은 스킵하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만든 예제로 대체를 해서 하도록 하고 제가 도커에서 마이크로 서비스 만드는 거 간단한 형태 진행을 한번 샘플로 만들어 놨고요. 그 다음에 쿠버네티스에서 마이크로 서비스 형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걸로 마지막 장 응용 예제는 끝내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리액트와 스프링부트를 이용해서 최근 리액트와 스프링부트가 대상이 아니고 뭐 저자가 이제 기술이 이제 파이썬하고 노드를 좀 잘하시나 봐요. 그걸로 셋업을 만들었는데 저희가 배운 기술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계획을 하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네, 마이크로 서비스 이렇게 폴더를 하나 만드시고요. 이거 대세적 마이크로 서비스. 네. 넷플릭스가 거의 승부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넷플릭스 아시죠? 영화 채널 서비스.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니까 넷플릭스에서 마이크로 서비스를 만들게 된 계기가 넷플릭스에서 원래 미국에서 이제 서비스를 했는데 미국에서 할 때는 괜찮았는데 전 세계적으로 서비스를 하니까 문제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전 세계적으로 서비스를 하는데 그거를 버텨내줄 서버 컴퓨터들이 없고 슈퍼 컴퓨터를 해도 버텨내지를 못해요. 전 세계적인 서비스를. 그래서 아키텍처를 바꿨는데요. 아키텍처로 개발한 게 마이크로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이걸로 전환하면서 거의 7년에 걸쳐서 전환을 했던 거거든요. 예전에 만들어진 거 7년에 걸쳐서 전환했고 지금 완성했고 마이크로 서비스로 지금 다 구축이 됐고 그래서 넷플릭스 사례를 보면서 이제 삼성전자나 아니면은 여러 대기업들이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네이버나 이 마이크로 서비스 구축하니까 되는구나. 전 세계적인 서비스도 다 무슨 서비스가 가능하구나. 그거를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잘 나가는 기업들, 소위 말하는 삼성전자, 네이버, 카카오 이런 애들은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에 관심을 기울이고 전환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까지 뭐 깊숙이는 아니더라도 뭔지 그런 과정을 좀 배우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일단 환경 설정부터 해야 되죠. 환경 설정 해보도록 하죠. 환경 설정이 굉장히 또 어려워서 한번 해보도록 하죠. 네, 공목 인스톨 폴더를 하나 만드시고요. 공목 인스톨 마이크로 서비스. 마이크로 서비스의 기본 기술은 도커하고 쿠버네티스를 이용을 하고요. 네트워크 전송은 여러분들이 배워주신 REST API, REST URL 있죠? 그 URL을 이용해서 컨트롤러에서 설정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런 형태의 URL을 이용해서 통신을 하는 거죠. 인스톨에 제가 소프트웨어를 원래 다운로드 받아야 되는데 동일한 버전의 책에 있는 예제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기초 예제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버전도 중요하거든요. 버전이 틀려도 막 에러가 나고 죽거나 막 날립니다. 그래서 버전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소프트웨어를 보내드릴게요. 제가 테스트했던. 그래서 세 개를 카톡으로 보내드리도록 했더니 카톡이 300메가까지 되더라고요. 근데 아슬아슬하게 300메가 아래니까 이거를 보내드립니다. 가상화 소프트웨어로 거쳐 박스를 쓰거든요. 이거 무료입니다. 무료. 오라클에서 제공하는 거고 무료고요. 안 날라가나? 압축을 해야 되고요. 압축해서 보여주세요. 카톡으로 압축해서 기다려볼게요. 압축은 되네. 카톡에는 멘션이 있네요. 단톡방으로 보내드리면 압축 풀어서 일단은 설치를 하지 마시고 순서에 맞게 다운로드 해주시고 하나 더 보내드릴게요. 가상화 소프트웨어라고 해서 버처 박스. 그 다음에 가상화 소프트웨어를 관리하기 위한 툴이 있는데 베이블이라는 툴이 있습니다. 이것도 압축해서 보내드리죠. 그래서 베이블렌트를 이용해서 책 예제가 베이블렌트를 이용해서 만든 예제랑 이런 것도 있어야 됩니다. 가상화 소프트웨어를 관리하기 위한 베이블.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게 버처 박스를 설치를 하시면 안에 이제 도커가 내장되어 있거든요. 도커가 내장되어 있는 옛날 버전이에요. 옛날 버전에서 업그레이드 하라고 표시가 뜰 거예요. 요즘 최신 버전이 있어서. 그래서 업그레이드를 하셔야 되는데 업그레이드 도커 버전을 제가 다운로드 받았으니까 네, 이것도 보내드리도록 하죠. 단축해서 일단 지금 실행하시면 안 돼요. 순서대로 하시면 됩니다. 압축만 풀어주시면 준비만 해주시면 3개가 필요합니다. 3개. 설치가 좀 복잡하시죠? 참고로 이거 맥북은 안 됩니다. 윈도우즈에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커 데스크탑과 충돌나서 설치가 안 되기 때문에 도커 데스크탑 삭제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시 점검 올려드리면 제어판에서 제어판 열어주시고 프로그램 제거 하셔가지고 윈도우즈 기능 켜기 끄기 있죠? 여기 보시면 클릭하시면 여기 하이퍼 V 있죠? 하이퍼 V 이거 체크 해제 체크하시면 안 되고 체크 해제 하셔서 재부팅 리부팅을 한번 해주셔야 됩니다. 이것도 충돌이 일어납니다. 이것도 윈도우즈에서 제공하는 가상화 소프트웨어거든요. 그래서 얘랑 버처 박스랑 충돌합니다. 그렇죠? 둘 중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워주도록 하세요. 그죠? 그게 말씀드립니다. 항상 이제 환경이 어렵죠. 네, 그래서 저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개를 다 옮겨놓고 0 다 옮겨놨죠? 3개 이렇게 압축 풀어서 준비 설치하지 마세요. 준비
순서대로 합시다. 됐죠? 이렇게 해놓고 VS 코드로 예, 정리를 하면서 합시다. 뭐 명령은 다 외울 수 없잖아요. 정리해놓고 찾아보면 돼요. 그래서 이게 마이크로 서비스 있죠? 밖으로 나가셔가지고 마이크로 서비스에서 VS 코드로 여시고요. 하나 여시고 여시고요. 네, 처음에는 천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처음에는 천천히 뒤로 갈수록 빠르게 이렇게 해야죠. 마이크로 서비스 폴더를 통으로 VS 코드로 여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마이크로 서비스 폴더 있죠? 그걸 통으로 VS 코드로 여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문서를 정리하면서 합시다. 네, 이제부터 책을 보면서 하셔도 돼요. 책에 있는 예제도 할 거고, 없는 예제도 할 거고, 섞어서 하겠습니다. 초반부에는 도코부터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마이크로 서비스가 뭔지, 가상화가 뭔지 있어요. 됐죠? 네, 그래서 이게 여기 인스툴에다가 예, 문서를 하나 만들게요. 설치 문서 00 먼저가 설치 방법 MD 파일 하나 만들고 정리를 하면서 합시다. 다음에도 이제 집에서 실습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도커 가상화 실습 가상화 실습을 위한 거는 이제 도커와 후보 넷피스 환경 설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가상화 소프트웨어 버추얼 박스 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버추얼 박스, 도커, 후보 넷피스 여기 마이크로 서비스를 구축하기 위한 소프트웨어들이고요. 네,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가상화 소프트웨어가 뭔지부터 알려드리죠. 가상화 소프트웨어가 뭐냐? 소프트웨어. 그래서 가상화하는 게 뭐냐면, 가상화 소프트웨어가 뭐냐면, 윈도우즈에 리눅스 설치를 한다거나 또는 유닉스 설치를 한다거나 이런 등 다양한 운영체제를 쉽게 구축할 수 있게 하는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래서 원래 역사적으로 보면 역사 이력을 보시면 이해가 역사적인 역사 이력, 가상화 발전이라고 합니다. 가상화 발전. 역사적으로 보면 가상화 소프트웨어가 먼저 나왔어요. 가상화 소프트웨어가 먼저 나오고 뒤늦게 뭐가 나왔냐면 도커가 나왔어요. 아시겠죠? 예, 역사적으로 보면 얘가 과거 우리가 현재라고 하죠. 네, 그 다음에 도커 다음에 나온 게 뭐죠? 후보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가상화 소프트웨어 제일 처음에 나왔을 때 도커라는 게 없었습니다. 아시겠죠? 가상화 소프트웨어로 뭐를 할 수 있냐면 윈도우즈에 리눅스를 설치할 수도 있고요. 윈도우즈에 유닉스를 설치할 수도 있고 원래는 윈도우즈를 설치하는 PC 컴퓨터에 유닉스를 설치할 수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CPU가 틀려요. 그러니까 유닉스를 원래는 어떻게 되냐면 원래는 유닉스를 설치할 수 있는 컴퓨터가 따로 있죠. 아무 컴퓨터나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설치할 수 있는 컴퓨터가 있고 없는 컴퓨터가 있어요. 요거를 가상화 소프트웨어가 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렇게 만들어주는 게 가상화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래서 유닉스를 설치할 수 있는 컴퓨터가 따로 있습니다. 보통 서버 컴퓨터들은 유닉스를 쓴다고 했는데 서버 컴퓨터들. 근데 가상화 소프트웨어가 나오면서 이게 완전히 교차로 다 되는 거죠. 그러니까 컴퓨터하고 상관없이 이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면 윈도우즈를 설치할 수 있는 PC에도 유닉스나 리눅스 뭐 아무거나 다 설치가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상화 소프트웨어가 인기를 엄청나게 끌었습니다. 실무 제가 할 때만 해도 굉장히 많이 실무에서 많이 사용했습니다. 실무에서는 최신 트렌드라면 최신 트렌드 기술이라고 하면 한 3, 4년 정도 지켜보다가 잘 나간다 하면 도입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대기업들은 보통 다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가상 소프트웨어를 제가 검토도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많이 유행을 했는데 얘의 단점이 있습니다. 얘의 단점이 뭐냐면 그러니까 이제 조작이나 관리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가상 소프트웨어 조작이나 관리 패널이 있긴 한데 그 패널을 조작하려면 좀 상당한 지식을 좀 요했죠. 그래서 그냥 비슷한. 그래서 관리하기가 너무 힘들다. 관리자들이 좀 사용하기가 너무 힘들다. 이게 단점입니다. 단점. 그래서 가상화 소프트웨어, 가상화 기술,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가상화 기술이 기업들한테 외면받기 시작합니다. 관리자들, 기업 입장에서는 어떠냐면 최신 기술이라서 도입해서 좋긴 한데 그거를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은 또 확보를 해야 되잖아요. 그 사람을 뽑아야 돼요. 기업 입장에서 보면 뽑아야 되는데 그런 기술을 가상화 소프트웨어를 잘 조작할 수 있는 사람을 뽑기가 힘든 거죠. 왜냐면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도입을 안 하기 시작합니다. 안 하기 시작. 뒤에 가서는 인력 뽑기가 너무 힘들어서 안 하기 시작합니다. 관리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기업한테 외면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온 게 뭐냐면 그러다가 나온 게 도커라는 게 갑자기 튀어나왔어요. 도커가 나왔는데 여러분들이 잠깐 도커를 써봤지만 도커 데스크탑을 이용하면 쉽잖아요. 유닉스 설치가 그냥 바로 되죠? 유닉스 바로 됐죠? 엄청 쉽죠? 근데 가상화 소프트웨어는 어렵습니다. 관리하기 엄청 어려워요. 도커는 쉬운데. 그래서 지금 도커나 이런 쿠버네티스 환경으로 지금 가려고 합니다. 다시 또 가상화 소프트웨어 더불어서 도커, 쿠버네티스 이런 가상화 환경으로 지금 가려고 해요. 이제는 관리하기가 쉬워졌습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이 가상화 소프트웨어는 관리하기 어렵습니다. 조작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상화 소프트웨어의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지금 고쳐박스는 무료 버전이고요. 가상화 소프트웨어는 위에서 뭐 이렇게 되는 거고 가상화 소프트웨어 이걸 보시면 대표 주자 무료 상용을 알려드리죠. 저번에도 리눅스 무료 상용을 알려드렸지. 무료 버전의 대표 주자는 고쳐박스입니다. 그래서 버추얼 요거로 이제 버추얼 박스라고 하고요. 무료입니다. 무료. 예. 상용의 대표주자, VMware라고 하죠. VMware라고 합니다. 기업 시장에서는 버추얼 박스보다는 제가 항상 기업 시장에서는 뭐를 쓴다고 했죠? 상용을 쓴다고 했죠. 무료보다는. 그래서 VMware를 사용하는데 VMware를 저희가 사용할 수 없으니 무료 버전인 버추얼박스로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사상은 비슷하니까. 여기 책도 버추얼박스로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버추얼박스 기반의 책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다 보시면 되고. 요즘은 이제 VMware나 버추얼박스 요거를 이용해서 기업에서 부탁하기보다는 뭐를 이용한다고 했죠? 도커나 쿠버네티스로 바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옛날에 얘기예요. 유행 지났죠. 근데 책 예제는 지금 이제 가상화 소프트웨어를 깔고요. 그 위에다가 도커를 깔아서 올리는 예제이기 때문에 그 위에 다 해보도록 할게요. 됐죠? 네, 그래서 역사적으로는 이렇게 됩니다. 되고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가상화 소프트웨어의 단점
단점이 조작이 어려. 조작이 관리가 어려. 그래서 외면 받기 시작했고, 기업 시장에서 외면 받기 시작했고, 그래서 대체적으로 하는 대체 소프트웨어가 뭐가 나왔냐? 대체 소프트웨어로 드디어 도커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도커는 뭐 익히 앞에서 도커 데스크탑을 이용하면 굉장히 빠르고 간단하게 리눅스나 오라클 등을 설치하실 수가 있죠. 여러분들은 벌써 해보셨습니다. 도커. 이거는 장점이 뭐죠? 뭐 반대죠. 조작 및 관리가 쉬운. 정확하게 가상화 소프트웨어를 도커라고 하진 않지만 가상화 소프트웨어 같이 만들어주는 애가 도커죠. 이미지나 컨테이너를 다운로드 실행시켜서 간단하게 리눅스나 실행을 그뿐만 아니라 설치하고 싶은 소프트웨어는 다 가능하죠.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도 되고요. 그래서 지금 도커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고, 도커를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게 도커로 도커의 단점이 뭐냐면 컨테이너 이미지를 통한 컨테이너 실행을 했는데 이게 한두 개 실행하면 괜찮은데 이게 뭐 예를 들어서 100개 넘어간다고 칩시다. 100개 이상 하면 관리가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컨테이너를 좀 쉽게 관리할 수 있는 툴이 꼭 필요합니다. 아시겠죠? 한두 개는 그냥 클릭 조작하면 되는데 이게 컨테이너가 100개 이상 된다고 다 찾아가면 눈으로 찾아가면 관리가 안 되거든요. 이게 관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도커의 단점이 그겁니다. 아시겠죠? 컨테이너가 너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 요거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그래서 컨테이너 관리 툴이 필요했는데 컨테이너 관리 툴의 부재가 도커의 단점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컨테이너 관리 툴의 부재가 도커의 단점이 되겠습니다. 요거를 개선한 게 뭔가요? 네, 드디어 나오네요. 쿠버네티스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요게 쿠버네티스 얘가 컨테이너 통합 관리 툴이 그래서 컨테이너가 죽고 살고 갑자기 에러가 나고 이런 것들을 다 탐지해 줍니다. 전부 다 탐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관리자가 쉽게 클릭은 아니지만 쉽게 명령으로 조작이 가능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컨테이너 하나가 죽으면 대체 컨테이너가 끼워줍니다. 아시겠죠? 죽는 걸 대비해서 대체 컨테이너도 팍팍 끼워주고요. 그래서 관리 툴가 하는 일이 뭐냐면 뭐라고 하죠? 이걸 보통 이제 전문 용어들이 나오는데 쉽게 설명할 수 있나? 이렇게 하죠. 컨테이너 이 장점이 뭐냐면 컨테이너 실태 시 자동 대체 컨테이너 대포 이런 것들도 되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의 조화라는 거거든요. 서비스의 조화라는 용어도 조화 분산 이런 것들도 되고요. 참고로 조화라 하면 모화 그게 이제 실무에서 많이 쓰는 용어인데 조화가 뭐냐면 한 개의 컴퓨터에 CPU 메모리가 거의 100%까지 도달하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시스템이 급격하게 느려지겠죠. 아시겠죠? 여유 자연이 없습니다. 그걸 구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기 전에 다른 컴퓨터에다가 배당을 해주는 거죠. 서비스 계속 돌려주는 거죠. 이게 조합 분산인데 이거를 어떻게 해준다고요? 자동으로 다 해줍니다. 이런 기능들이 여기 있다? 쿠버네티스에 있는 거죠. 그래서 도커의 단점을 얘가 대체하고 있고, 그래서 쿠버네티스를 다른 말로 전문용어로도 아셔야 되니까 쿠버네티스를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전문용어로 오케스트레이션 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케스트레이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 이제 컨테이너 관리툴이다. 저는 한국말로 컨테이너 관리툴이라는 얘기죠. 컨테이너 관리툴 이렇게 쉽게 얘기했는데 영어로는 오케스트레이션입니다. 오케스트레이션 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연결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가상화, 도커, 쿠버네티스 어떻게 발전했는지 이해하시죠? 이렇게 발전이 되고 됐죠? 그래서 도커와 쿠버네티스를 같이 써서 하고요. 여기서는 청계지에서는 가상화 소프트웨어로 됐죠? 이거 일단 먼저 보내드리고 역사적인 사건을 좀 소개를 시켜드려야 의미가 많이 있어요. 설치 방법. 네, 보내드리고요. 네. 역사적인 사건이 나오는 게 있죠. 됐죠? 그래서 요 책 있죠? 책을 터죠. 책의 실습 실습 요소 기술은 뭐를 쓰느냐? 예, 그래서 위에서 보신 바와 같이 가상화 소프트웨어는 뭐를 쓰고 있냐면 버추얼 박스를 쓰고 있습니다. 버추얼 박스. 그래서 이거 설치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도커도 쓰고 있습니다. 도커. 얘도 설치해야 되고, 그 다음에 쿠버네티스. 그리고 세 가지에 대한 실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상 소프트웨어를 이제 한글 봤으니까 넘어가고요. 도커나 쿠버네티스의 기술적인 조작이나 어떤 명령을 쓰는지를 유념 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샘플 소스에 너무 초점을 넘기시면 안 되고 샘플 소스가 샘플이고 도커나 쿠버네티스가 어떻게 그 샘플을 이렇게 확인하고 어떻게 컨테이너를 띄우고 이런 것들이 초점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핵심을 놓치지 마시고. 그래서 제가 이 샘플을 계속 쉽게 만들려고 하는 이유가 초점은 도커나 쿠버네티스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게 초점인데 샘플이 너무 어려워버리면 샘플이 어려워가지고 얘네들이 이제 눈에 안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샘플을 좀 쉽게 만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초점은 얘네들이죠. 됐죠? 네, 그래서 설치를 해봅시다. 네, 설치부터 시작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설치 방법. 그래서 제일 처음에 하실 일이 뭐냐 하면 제어판에서 윈도우즈 프로그램이 기능을 클릭해서 윈도우즈 기능 크기죠? 여기가 바로 옆에 있을 겁니다. 이거를 클릭하고요. 요거 했나요? 아까 하라고 했죠? 하이퍼 V 기능을 해제할 것. 사실 이게 처음입니다. 됐죠? 저희는 왜냐? 하이퍼 V도 이게 가상화 소프트웨어가 얘를 내가 그래서 무료 버추얼 박스 상용 VM웨어 이렇게 얘가 제일 유명하긴 한데 무료로 하나 더 있네요. 무료로 하이퍼 V도 있네요. 하이퍼 V. 이거는 하이퍼 V. 이거는 윈도우즈에서 만든 겁니다. 아시죠? 윈도우즈에서 만든 가상화 소프트웨어 하이퍼 V. 그래서 이런 게 있네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윈도우 쓰시면 하이퍼 V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써주세요. 충돌 안 좋습니다. 버추얼 박스랑 가상화 소프트웨어를 하나만 쓰셔야 돼요. 아시죠? 그래서 여기에 무료로 하이퍼 V도 있고요. 윈도우즈 됐고 꺼주시고 하이퍼 V는 윈도우즈 가능합니다. 윈도우즈에서 제공하는 윈도우즈에서 제공하는 가상화 소프트웨어인데 이건 필요 없습니다. 버추얼 박스가
짠. 이거는 하셨죠? 그래서 뭐 리부팅 마지막에 하고 나서 뭐 리부팅하고 컴퓨터 리부팅. 됐죠? 이거는 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소프트웨어 3개를 쓰였을 겁니다. 그래서 도커, 툴박스 4, 윈도우즈 설치 요것도 하시면 됩니다. 아시죠? 도커, 툴박스 4, 윈도우즈 설치. 그래서 제가 이거를 드렸을 건데 이거 네, 요거는 소프트웨어 제목이 뭐였지? 보시면 네, 요거군요. 네, 요거죠? 네, 요거니까 요거에서 요거 설치하시면 되겠죠? 요거부터 합시다. 도커 박스 이건 19 버전입니다. 그래서 요거부터 잠시만요. 그래요? 맞나? 잠시만요. 그래서 요거 아닌데 이거 아닙니다. 요거는 업그레이드고요. 정신 잘못했네. 요겁니다. 이거 버전 박스 요거부터 아이고 취소하고 나오잖아요. 요거부터 설치합시다. 버전 박스 요거부터 설치합시다. 요거는 이제 업그레이드 하는 거고 요거부터 한번 펴봅시다. 요 PC에서 제가 집에 본체 컴퓨터가 이제 윈도우인데 거기서 테스트 다 끝냈는데 저는 테스트 처음 하니까 좀 해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해봅시다. 버전 박스 네, 그죠? 네, 버전 박스부터 해봅시다. 가상화 소프트웨어. 설치하는 건 뭐 쉽죠, 그냥 넥스트. 넥스트 하면 돼요. 넥스트. 네, 피니시. 네, 버전 박스 떴네요. 네, 여기 이제 가상화 소프트웨어가 되고 됐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업그레이드를 하셔야 되는데, 요 안에 이제 버전 박스 안에 도커가 있을 건데, 도커를 업그레이드 하시고, 도커, 그 박스로 설치를 한번 또 들어가죠. 박스. 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는데, 기포 윈도우즈 이렇게 돼 있는데요. 네, 그래서 요거 기포 윈도우즈는 체크 해제하고 요 그대로 하고 넘어가서 넥스트. 손 안 대고 그냥 다 설치하시면 됩니다. 또 설치합시다. 됐죠? 네. 지금 이거 하는 거는 책 뒤편에도 있어요. 책에 보면 부록이라고 있거든요. 거기 설치 방법도 있으니까 책에도 있습니다. 됐나요?
상태에서 잘 하셨네요. 제가 먼저 테스트를 해보고요. 네, 여기서 보시면 요거를 한번 시간 거의 다 돼가죠. 네, 여기서 혹시 요 아이콘 보시나요? 도커 킥스타트 터미널. 여기 보시면 요거를 클릭해서 실행을 하는데 도커 킥스타트 터미널. 여기서 보시면 하이퍼V가 잘 안 꺼졌다고 나오거든요, 메시지가. 그래서 이럴 때를 대비해서 하이퍼V를 끄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설치를 하시고 난 다음에 지금 현재 두 개를 설치했죠? 네. 포트 박스랑 버처 박스 설치했고요. 설치를 했고 안 될 경우 네, 하이퍼V가 기능이 해제가 안 될 경우 경우 대처. 네, 여기서 3번에다가 뭐를 클릭하시면 되냐면 요거 설치하고 나면 요 아이콘이 뜰 거예요. 이름이 뭔가요? 킥스타트 터미널 요거 그거 있죠? 요거 뜰 건데 더블 클릭하면 여기 아마 이렇게 뜨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제 하이퍼V가 지금 제대로 안 꺼진 것 같거든요. 하이퍼V 제대로 안 꺼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다시 제대로 한번 강제 종료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도커 킥스타트 터미널이 있는데 여러분들도 만약에 그렇게 되어 있다면 그래서 3번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3번 확인은 이거 누르시면 됩니다. 확인. 네, 설치 확인. 확인은 이름이 뭐였죠? 도커 킥스타트 터미널. 요거 더블 클릭 해서 에러가 안 나오면 되는데 에러가 지금 나서 요거를 한번 진행할게요. 네, 가상화 설치가 약간 복잡합니다. 네, 그래서 요거를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 두 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카톡으로 보내드릴게요. 일단 파워쉘을 열어서 요거 명령어 붙여넣기 해주시고요. 네, 파워쉘 관리자로 계셔가지고 명령 프로그램으로 또 마찬가지로 관리자로 계셔가지고 밑에 그거를 해서 이 하이퍼V 끄는 명령어거든요. 그거를 카톡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카톡으로 이걸 넣어주시고
파워쉘부터 파워쉘에서 네, 파워쉘 열셨죠? 파워쉘 열셨고 파워쉘 가리자로 있어야 되죠? 가리자로 해주고 네, 관리자 파워쉘 여시고 관리자 파워쉘 여시고 파워쉘 여시고 파워쉘. 여기서 돋보기에서 파워쉘 치시면 돼요. 돋보기에서 파워쉘 이렇게 치시면 나옵니다. 돋보기 윈도우즈 돋보기 파워쉘 치시면 나옵니다. 시간 다 됐네요. 한번 꺼서 어떻게 하려고 파워쉘 돋보기 그래서 에러 나니까 이거 닫고 그걸 대처하는 거를 좀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돋보기 누르시고 파워쉘 끼우시고 관리자로 그 파워포인트고요. 오른쪽 끼우시고 카톡으로 보내드렸거든요. 카톡으로 보내드린 거를 넣어주시고 합시다. 이게 복잡하니까 잘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여기 명령어 있죠? 여기 disable 돼 있는 거 복사해서 파워쉘에다가 붙여놓고요. 이렇게 여기 빠르네요. 이게 복사. 다시 파워쉘 됐고 다음에 명령 프롬프트 여셔가지고 이것도 관리자로 여셔서 네, 명령 프롬프트 관리자로 여셔서 여기 밑에 명령어 있죠? 이거 복사해서 네. 이렇게 하시면 이제 하이퍼브이가 꺼질 거예요. 하시면 꺼질 겁니다. 네네네네. 한 바퀴 올게요. 다음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합시다. 네.